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 네, 블루 구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일부 LH 요 사태를 가지고 서울 수도권 시장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민간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지 아마 제대로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보통 이제 자기와 연관이 직접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종부세 안 내면 상관없지 않느냐, 부자들 돈 내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 연관이 됩니다.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보유세가 문제죠. 재산세는 다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재산세가 올라간 부분들은 분명히 임차인들한테도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가가 됩니다. 예, 그것들은 뭐 전가하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 부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LH 사태가 결국은 3기 신도시의 진도를 지금 천천히 가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 이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공약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년에 대선까지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뭐 다른 이슈보다는 뭐 시장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 부동산 이슈가 아마 2021년도, 2022년도는 키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꼼꼼하고 진지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오르는 게 아니고 다양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게 좀 디스크도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저희 빠숑의 세상 답사기랑 같이 좀 연구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가 제안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썩빌 도대체 뭡니까, 썩빌이? 네, 이 썩빌은 네. 썩은 빌라의 약어이자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향후 재개발 구역 지정이 기대되는 지역의 애칭입니다. 네. 극초기 구역이라고도 하죠. 야, 그래도 기대가 있고, 네. 예, 뭔가 좀 바뀔 것도 있고, 이게 썩은 빌라 하면 좀 이상한데 썩빌하니까 예. 뭔가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좀 들리긴 해요. 귀에 붙죠. 네네. 네. 이러한 이 썩빌 시장은 그 이사 공급 대책 후에 이 수용 및 현금 청산 우려로 분위기가 지금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후암동 특별구역이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LH 사태로 네. 그 이사 공급 대책이 흔들리면서 네. 현장에 널리 퍼져 있는 네. 빌라는 현금 청산이란 인식이 좀 수그러든다면 네. 이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라 예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투자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새 아파트, 새 주거시설을 굉장히 노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재건축은 정말 비싸고요.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비싸지 않은 재건축은 없고, 네. 재개발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어느 보면 이제 확정이 된 그런 구역들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시간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예, 그런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 다수의 속마음은 네. 이 썩빌 투자에서 돈 벌고 싶다. 네. 그래서 어디 사면 되는데 네. 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이 썩빌 투자는 나름 이 안전한 가치 투자 실투금 및 취소자 네. 그 대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즉 소액 투자인 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기에 네. 아무데나 막 사기보단 트렌드에 맞춰서 선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야, 일단은 굉장히 딱 깔끔하게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사자는 얘기죠. 그 트렌드가 있고 지금 이 썩비를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렌드는 뭔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그래서 어디 사면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네네. 모릅니다. 누군가 알더라도 그 네. 일행이 모두 다 사기 전까지는 안 알려주죠. 그렇죠. 굳이 알려주는 건 이제 우리 팀 다 샀으니까 이 호구님들아, 나 단타치게 들어오세요. 유도에 가깝지 않을까요? 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이게 아무튼 저기 쓰레기 처리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썩빌 시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사업성 그리고 흥행성 개념부터 보고 가야 합니다. 사업성과 흥행성이라. 네. 네네, 알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기본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네. 네. 근데 작년부터 사업성에서 흥행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주식도 그렇거든요. 네네.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 투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네. 흥행성은 그냥 그때 그냥 이벤트 맞습니다. 이벤트고 이슈가 있거나 이런 네네. 거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테마주. 예.
이 재작년까지는 사업성에 기반한 투자가 대세였다면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금이 지금처럼 크지 않아서 굳이 극초기 구역 썩비를 택할 이유가 없었죠. 그 대표적인 저기 그 뭐 수색 증산 뉴타운 되게 쌌었거든요 그때.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렇죠. 예. 서울도 1억 안 되는 것들 꽤 많았었어요. 몇천 년 네, 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없죠. 예. 네. 근데 이 작년 그러니까 근데 이 사업성에 기반한 구역들의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네. 작년부터 이 수도권 전반적으로 논골, 미아번동, 의서빌, 의가빌, 수서빌, 남구로빌, 덕산빌에 올해는 뭐 만수르빌, 창동빌, 의양빌, 회화나무, 청학빌, 수유빌, 상일빌 등등과 같은 더 많이 있습니다. 흥행성에 기반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 서울의 공공재개발 덕에 썩빌 투자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야, 지금 이게 언급하셨던 그 빌라들 이름은 실제 존재하는 빌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애칭을 붙여준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이 쏘아올린 자금공 때문에 기대를 갖게 됐고 그것들 멀리서 보고 있다가 공을 딱 던지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멀리서 본 사람이 그거 공을 반짝 빛나는 거 보고 막 다 달려들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를 흥행성의 주 요건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액 투자 썩빌이 다수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소액 투자 썩빌 일단 물건도 많아야 되고 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거기에 단독 다가구가 많다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흥행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겠죠. 단독 다가구는요. 단독은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뭐 9가구가 사는 다가구는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가 아니라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주가. 공중주택 가격이 1억 이하여서 다주택자도 취득세 1.1%인. 야, 이건 솔직히 뭐 썩빌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도 이런 게 가끔 있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 엄청 기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공주가 1억 이하는 지금 붐이 아직까지 붐이죠.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인 거래가 가능해서 단타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법인 거래. 법인들이 또 많이 했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법인이었었죠. 맞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조건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렇게 한다는 것들. 일단 흥행성의 주요 요인 다시 정리해주면 첫 번째가 소액 투자로 가능한 이런 썩은 빌라가 다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거래로 단타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조건들을 수도권에 대입해 본다면 이왕이면 투자자들이 서울부터 보는데 소액 투자 그리고 공주가 1억 이하 물건들은 서울 동부권 일부에서나 찾을 수 있기에 경기도 인천으로 대상을 넓혀갑니다.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역 뭐 때문에 뭐 금강구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지역에서나 가능하게 되는데 그 지역들이 서울에서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로 옮겨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기도의 경우 이제 이 썩빌 투자가 꽃을 피울 찰나 도지사님께서 이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시면서 주춤해졌고요.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 경기도 전체에 다요? 일부 제외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곳은 싹 다 지정이 됐죠. 그럼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분들도. 이 빈틈을 찾아 계속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나마 이제 현재는 이 GTX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이 매수세가 인천으로 많이들 건너가면서 인천이 가장 활성화되었고요. 이 누구 말대로 하루에 한 구역씩 생기다가 이사 공급 대책 후 잠잠해졌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후 우리 잠잠해졌다. 네네. 야, 근데 하루에 한 구역씩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체 여기저기서 우리 무슨 구역 우리 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인천에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게 지금 뭐 진짜 구역으로 인정받은 구역은 아닌 거죠? 그냥 애칭 본인들끼리 하는 투자자들끼리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무슨 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생겼다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만큼 많다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사 대책으로 뭐
전국에 있는 다 합치게 되면 208만 정도 되는 공급책이 나온 다음에 좀 잠잠해졌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한편 이 사업성 기반의 가치 투자자들은 네. 이런 흥행성 투자를 꽤 경계했었는데요. 근데 우려와 달리 흥행성 기반 투자도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올랐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번동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공공재개발로 신분이 바뀌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1차 지정을 했었으니까 공공재개발. 네. 네. 그러면서 후속구역들이 우후즉슨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잠시 이 가치 투자자 관점, 이제 흥행성 경계 사유를 좀 살펴보면 네. 이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분이 작은 썩빌 소유자가 단독 다가구의 대지주 땅을 헐값에 빼앗아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감정 평가가 형편없을수록 더하죠.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이 지분이 작은 썩빌만 옹기종기 모여 있다면 네. 사업성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네네. 물론 입지가 좋은 오다 보니까 아현이 구역 같이 일반 분양 네. 거의 없는 네. 하지만 입지 갑인 구역들은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네네. 인천 어디 이런 곳들은 네. 사업이 좀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네. 이런 이 썩빌 입장에서는 구역 내 땅을 빼앗을 단독 다가구가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소액 투자 매물이 줄어드니까 네. 흥행성이 또 낮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이 네. 된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금액 대비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율은 높으니까 예. 금액이 적으니까 네, 네, 그런 차이인 그렇죠. 거죠, 뭐.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개발과 가치 투자 네. 그리고 썩빌 투자는 엄연히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꼭 이 가치 투자 관점 외에 다른 방향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재개발의 목표는 사업의 완성이고 네. 썩빌 투자의 목적은 네. 사업의 완성까지는 아니고 일단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 네. 돈 그게 버는 게 목표니까. 목적이죠, 이분들은 뭐. 네, 그렇죠. 실거주 목적도 있긴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다른 방향은 잘되면 이제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 반대로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랜 친구라는 게? 오랜 친구들이 생기는데요. 비자발적 소유 이런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 사업성이든 흥행성이든 목표는 네. 차익 실현으로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 차익 실현 방법이 좀 다른데 음. 사업성 기반 투자자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네. 개발 이익을 나눠 먹는 거라면 음. 흥행성 기반 투자는 베팅 또는 폭탄 돌리기에 가까워 보이는 곳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아요. 이거 보면 좀 네. 그런 느낌 살짝 받아요. 흥하면 성공인데 네. 망하면은 오랜 친구가 되는 네, 그런.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네. 근데 이 썩빌 투자라고 해서 모두 폭탄 돌리기는 아니고요. 아, 분명히 그래요? 이어달리기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농가 묶기 눈 감먹기, 또 있습니다. 눈 감먹기, 예. 눈 감먹기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 농가 묶기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 썩빌의 차익 실현을 좀 더 들어보면은 네. 기준은 갭입니다. 갭. 재개발에서 중요시 여기는 공주가 지분 단가는 후순위이고요. 네.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글쎄 남들이 다 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예. 진짜 뭐 원가가 얼마고 사업성이 예. 얼마다 해서 얼마큼 이익이 나다 이거 따지게 되면요 진짜 예. 아무것도 못해요. 못 사요. 맞아, 남들이 맞습니다. 다 사가죠. 예, 맞습니다. 예, 음. 지각비 내야 되죠. 지각비. 그렇죠. 예. 음. 자 일단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네네. 일진들이 샀습니다. 음. 갭을 넓혀야 될 텐데 네. 그럼 후속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 단톡방, 카페 밴드, 네. 플래카드 현장에 붙이고 예. 전단지 돌리고 아이고. 중개사무소 협조 등등 활동부터 시작해서 예. 핵심 활동인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진구까지 이어집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똑같네요. 그냥 재개발하는 거랑.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런 활동으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네. 그러면서 이제 갭은 점점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투자자들끼리 이제 이 자가 증식을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이 무렵부터 최초 진입한 일진들의 차익 실현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은 호구 타임.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네. 그 일진은 이제 1000갭의 두 채를 매수하고요. 네. 그중 첫 번째 물건을 한 2500갭에 매도하면 무피 투자가 되죠. 그렇네요. 예. 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물건은 이제 무피 투자를 했으니까 여유 있게 상황 봐가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진이 마냥 유리해 보이기도 하는데 흥행에 실패하면 묶이기 때문에 네. 오랜 친구가 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그 일진이랑 친하게 되려고 같이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네. 예, 그렇죠. 음. 예. 이 자가증시 예시를 좀 더 들어보자면 예, 자가증식. 예. 네. 어디든 소유주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동은 당연한 일인데요. 네. 근데
근데 없던 호재를 허위로 만들거나 계약 루머도 퍼뜨리기도 하니까 네. 이런 사항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호재가 호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루머도 많고. 그렇죠. 아마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땡땡빌 관심 있는데 요즘 갭 얼마합니까? 지난주 갭 8억까지, 갭 8천까지 계약대가 들었슈. 벌써 예. 동의서 걷기 시작하면 더 벌어지니까 어서 매수하셔요. 땡땡빌은 지금이 가장 쌉니다. 이런 게 진짜일 수도 있고 소유자들끼리 상황극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썩빌 갭은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각각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 라이브 뉴스 브리핑 하는데 가끔 이렇게 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지 않죠. 그러니까 슬쩍 그걸 던지고 네. 답변을 누가 해요 또 실적으로. 저거 보면 딱 나 전 너무 티가 웃긴 나죠. 거예요 그냥. 예. 네. 저걸 막 일반인 전혀 모르는 건데 누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죠. 근데 그것들을 또 속으세요나 그 가끔 가다 속으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네. 부동산 불이인분 같은 경우는 당장 좀 정보가 귀하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저거 듣고 계신 빠숑의 상담사기 팬이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은 좀 발라낼 수 있는 인사이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정비구역 지정 활동을 하다가 네. 도중에 중단되면은 차익 실현은커녕 이 오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 네. 애초에 사업성 및 사업 요건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누군가 해보겠다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주입되면서 시세가 오른 건데 그 활동이 멈추면 유동성 주입이 멈추거나 빠지면서 시세도 보합 또는 조정이 되겠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 2018년 말에 잠시 떠올랐던 이 작전주 동후암 1구역처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동후암 1구역이면 용산구인가요? 예. 예. 후암 특별계획구역 근처 이 그렇죠. 길 건너 남산 쪽으로 네. 예. 이제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제 일진들이 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무실도 없고 네. 플래카드도 붙이고 전단도 돌렸다는데 일정 시점 뒤에 조용히 차익 실현하곤 한순간에 다 사라졌답니다. 완전히 선수들이네요. 꿀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예. 네, 천만다행히 후속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진 않았는데요. 그래요? 예. 다행이다. 이 매수세가 통 없어서 음. 못 파니까 손해도 못 파는 거죠. 아이고 다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음. 이러면서 이렇게 오랜 친구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예. 야 이거 제가 아시는 분들 샀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이 가칭 동호암 1구역은 네. 사업 여건, 이 노후도 등등이 이 불충족되고 사업성도 부족해서 네네. 향후에도 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여 정부에서 수용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가 좀 애매한 게요. 대규모 개발하는 게 후암동이 아마 가보시면 좋겠어요. 현장을 일단 남산하고 네. 그 미군 부대 사이에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주거가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산에서 그 용산공원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아마 그런 산책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동선 관광지 이런 네. 것들로 개발할 수 있어서 수용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주거 목적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는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아마 아무튼 좀 꼼꼼히 보시면서 입지를 가보셔야지 이게 좀 가능하거나 안 가능하거나 그런 거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구역선은 그러니까 이런 신규 구역들 땡땡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야 그럼 네 쓱빌 투자 하지 말라는 기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야, 어차피 이 소액 투자니까 하지 말라도 다 하십니다. 예. 네. 그 앞일을 모르는 것이기에 네. 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 네. 네. 이런 이 구역 선이야 이 투자자들이 긋는데요. 네. 이 쪽수만 확보했다면 야 너도입니다. 누구나 다. 예, 지금껏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이 선 긋는 행태를 보면 네. 이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네. 또는 도시 기본 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힌트를 얻거나 네. 가장 이 체계적 접근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로 해제된 구역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도 계시며 세 번째로 이제 플래닛 등의 노후도 확인 가능 앱을 보면서 노후도가 심한 곳들을 찾아 적절히 선을 긋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GTX 호재가 있는 곳을 찍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제각각 선을 긋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이라 아직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흥행 사례는 여럿 있는데 대세는 3번, 세 번째 노후도로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노도.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선을 긋는 건 뭐 긋는 건데 이 도시 재생 사업이 그러니까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한참 진행 중인 것도 선긋고 투자하신던데 이는 진정한 베팅입니다. 베팅이죠. 네. 우선 기본적 방침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거든요. 그러니까 베팅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에다 돈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이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정비구역들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몇몇 계획들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과거 해제 구역이라고 노후도가 심하다고 GTX가 들어온다고 지정해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해서 네. 모두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고시 내용을 통해서 전면 개발인지 소규모 개발인지 도시 재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됐다고 이를 또 테마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 단위 지역 계획이 나와도 진도 안 나가는 거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를 호재라고 바로 이 플래카드 붙이는 데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프랭카드 붙이고 또 괜히 또 띄우기 하고 막. 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일단 네. 이 각 지자체별 네. 주거 정비 지수, 네. 그러니까 주민 동의,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네. 이 네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되는데 해야 정비구역 지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네. 네. 서울의 경우 이제 투자자들이 이 공공재개발 통해서 주거 정비 지수를 이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낙방구역들이 여러 나오면서 왜 낙방했는지를 찾아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아, 공부 진짜 열심히 깊이 하시네. 예. 네. 네. 떨어지면 공부하게 되잖아요. 틀리면서 이제 왜 틀렸는지 찾아보면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흥행성 기반 구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들이 이 주거 정비 지수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왜 인천만 미워냐고요. 서울은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다르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디든지 100% 만점은 없지만 리스크가 좀 높고 낮음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거 정비 수를 보곤 네네. 이 점수가 높아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을 네. 선별해 매수하는 것이 이 투자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일단 이 동의서 진구 활동이 진행되면서 누군가는 또는 어느 정비업체든 그 요건 점수를 따져볼 텐데 점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도는 구역들은 아무래도 매수세가 줄겠죠. 수요가 빠지죠. 예. 예, 이 공공재개발 이체 낙방 지역처럼 그렇죠, 그럴 그렇죠. 텐데요. 예. 또한 이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이 철철 넘치는 시장이야 괜찮더라도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는 이 점수가 낮은 구역부터 이제 네. 개발이 어려운 구역부터 투자자들이 철수하겠습니다. 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야 뭐 최적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겠지만 뒤늦게 아차 내가 폭탄을 받았구나 깨닫는 분들도 나올 테죠. 네.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다 똑같은 수준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선수들이 있고 맞습니다. 정말 초보 투자자들이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 나가요? 언제 팔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초보거든요. 네. 선수들은 뭐냐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팔던 손해를 보고 팔던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왔던지 아니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악화될 것처럼 보이면 그때 그냥 손들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선수들인 것들이고요. 선수들이라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초보 투자자들은 언제 팔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결국 갖고 있다 물려서 그냥 그렇습니다. 왕창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주거 정비 지수 점수와 별도로 네. 어느 지역이든 일정 선에 그 갭이 일정 선까지 벌어지면 이 가격 저항선이 그렇죠. 생깁니다.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공공재개발은 이제 뭐 최초 한 3,000개부터 작년 8월에 이제 3,000개부터 시작해서 야, 3,000개. 최대 2억까지 와.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없는 상품이 이 정도 갭이라고 하면은 네. 빌라니까 가능한 거지. 예, 2억까지 찍었는데 예. 그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한 1억 중반까지 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부분, 그런 추세가 있고요.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규 구역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네. 이 후속 매수세가 이제 막 분산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 갭이 한 5천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네. 이 후속 매수세들이 5천 갭이면 딴 데로 가서 3천 갭 잡겠다. 이런 이제 매수세 분산 네. 움직임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야, 아무튼 좀 이 갭을 보면서도 네. 지역마다 좀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야, 투자자들은 계속 옮기는구나. 맞습니다. 이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정도로 이게 뭐 좋은 말로 부지런한 거고 나쁜 말로 이렇게 약삭빠르지 않으면요. 예. 이거 못해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못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속도를. 네. 네. 음. 이 말씀드린 이 주거정비 지수, 네. 이 그 점수는 개개 투자자가 알아내긴 어렵기에 네. 이 정비업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다. 네. 이거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야, 이거 너무 오늘 방송 정말 좋았는데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해줘. 예. 모든 부동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준 적 없고요. 네. 당연히 뭐 이 지상파나 다른 뉴스에서는 이런 거 다루지도 않고요. 오늘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쏙비를 투자하라, 투자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셔도 되는데 제가 분명히 선수하고 비선수를 제가 구분해 드렸죠. 선수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지금부터 선수가 돼야지. 지금부터 해서는 선수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네. 계속 솔직히 선수들도 처음에 손해 엄청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선수하고 그 타이밍 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안 되면 투자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고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안전한 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조언도 드리고 싶네요.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네네. 그래도 제가 좀 그래도 질문들 들려볼래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돼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역시나 항상 이제 끝에 어느 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에 항상 이제 나 치아라. 그래서 지금 어디 사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누군가 알더라도 그 일행이 모두 사기 전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네네. 굳이 알려주는 건 이제 우리 팀이 다 샀으니까 음. 이 허군인들아 나 돈 벌게 들어오세요. 의도에 가까울 테니까 잘 생각하셔서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라는 방송이었을까요? 사지 말라는 방송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요, 이 방송 10번 들으세요. 예. 제가 지금 사라는 방송이었을까요? 사지 말라는 방송이었을까요? 예. 그에 대한 정답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랑 좀 3년 동안 이 빠숑의 생답석에 같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너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현장에서 다 조사해오시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슈를 가지고 이슈만 말씀드렸는데 요 이슈 얘기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지역 답사 얘기들을 좀 더 넣어서 제가 자주 모셔서 방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짧은 방송이었는데 청취자분들 내 집 마련과 투자 활동에 부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만큼은 부디 더 늦기 전에 이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제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국 내 집 마련에서 이 고전하신 분들 여전히 많이 보고 있고요. 꼭 내 집 마련부터 성공하셨으면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기고 투자를 할 수 없는 시기다 보니까 그냥 투자 대상이 된다, 어디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 들으면 막 묻지마로 덤벼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불나방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실 거면 알고 제대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실전 투자에 거기는 이제 실검 전투, 그러니까 실검 싸움 하는 데잖아요. 살을 베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각오로 정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정말 단단하게 단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어설픈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